25일 원달러 환율 폭등세가 멈추지 않으며 1540원대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다시 한번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폭등하자 외국인 자금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5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의하면 외국인은 5월 중 상장 주식 47조 19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4월 4조 460억 원이었던 순매도 규모가 5월에는 47조 원대로 폭증하면서 외국인 수급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환율이 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손 우려를 키우면서 추가 매도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대형 반도체와 자동차, 금융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집중될 경우 코스피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영향으로 17년 만에 환율이 1540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보다 2.7원 오른 1541.8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154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날 유가 증권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원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국내 주식을 처분한 뒤 자금을 달러로 환전해 빠져나가면서 외환 시장의 달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한미 금리 격차,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겹치며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졌습니다. 환율 상승은 원유와 원자재, 식료품 등 수입 가격을 끌어올려 국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비와 외화 부채 상환 부담도 늘어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워질 경우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도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외국인 매도와 환율 상승이 서로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3일 외국인 대규모 주식 순매도에 원달러 환율이 1539.1원까지 폭등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 급등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가 꼽힙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아 확보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국내 증시 추가 하락과 원화 가치 약화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환율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문제는 환율 급등이 단순히 금융시장 불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유와 원자재, 식료품 등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기업의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도 커집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될 경우 증시 하락과 환율 상승이 서로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불안이 장기화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환율과 고금리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은 더욱 커지고 내수 회복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3일 오전 11시 44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48% 급락한 8,706점 연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조 1,903억 원과 1조 7,833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0.13% 오른 1537.7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단순한 차익 실현을 넘어 시장 전반의 유동성 위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 외국인의 환차손 우려가 커져 추가 매도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거래와 B2B 비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반대 매매가 쏟아질 경우 지수 하락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마저 약화할 경우 시장의 하방 압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증시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21.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월별 평균 환율과 비교하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이후 28년사 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월보다도 약 70원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환율은 지난 15일 1500.8원을 기록한 뒤 이달 19일까지 23거래일 연속 1500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원화 실질 가치도 하락세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원화의 5월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84.75로 전월보다 0.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실질 실효 환율은 국제교역에서 원화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원화의 실질 가치가 다른 나라 화폐보다 떨어졌다는 의미합니다. 문제는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밀어올려 소비자 물가와 기업 비용 부담을 동시에 키운다는 점입니다. 원화 약세가 장기화할 경우 내수 위축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5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식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은 261억 5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올해 3월 365억 5천만 달러와 비교한다면 순유출 규모가 줄었지만 4개월 연속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도 전체 투자 자금의 순유출은 주식 자금 매도가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318억 3천만 달러 순매도하며 역대 최대 규모 자금 유출을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과 국가별 증시 비중 조절을 위한 리밸런싱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순유출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6월 들어선 지난 12일 기준 단 하루를 제외하고 순매도가 지속된 만큼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6월에도 순유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원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고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도세와 기업의 달러 보유 확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자 기업들의 달러 예금이 3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환당국이 주요 기업들의 수출 대금 환전을 요청하며 시장 안정에 나섰지만 기업들은 향후 환율 상승 가능성과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달러를 매도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1일 기준 국내 5대 은행의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은 총 543억 7,1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1월 말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기업 달러 예금은 지난 3월 말 462억 300만 달러에서 4월 말 490억 2,800만 달러, 5월 말 507억 1,300만 달러로 계속해서 증가했고 이달 들어서는 열흘 만에 36억 5,8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외환당국의 환전 요청에도 기업들이 달러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꾸기보다 달러로 보유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업 달러가 시중에 풀리지 않으면 달러 공급 부족이 심화해 환율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자 정부가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한 수출 기업들에게 환율 안정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조기에 원화로 환전하고 해외에 쌓아둔 자금을 국내로 가져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허자 재정경제부 2차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최근 외환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 변동성 완화를 위한 민관의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외화 운용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출 대금의 국내 유입과 환전 시점 조율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결제와 해외 투자, 글로벌 생산기지 운영에 필요한 달러 수요가 적지 않아 정부 요청이 실제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환율 불안을 구조적으로 잡기보다 기업 보유 달러에 의존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외화 운용은 투자 원자재 결제와 직결돼 있어 무리한 환전 압박은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50원 선을 돌파하자 국민연금이 선물한 매도에 나서면서 환율이 1,510원대 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환율 폭등 국면마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269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0억 6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단순히 규모만이 아니라 시장이 느끼는 신뢰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당국이 달러 매도나 선물환 거래를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는 있지만 방어가 반복될수록 시장은 오히려 원화 약세 압력이 그만큼 크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금은 장기 수익률과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운용돼야 하는 자금입니다. 이 자금이 환율 안정 장치처럼 활용되는 모습이 잦아질 경우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수익성 훼손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환율 불안의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강달러와 외국인 자금 이탈, 무역 수지 부담이 겹치면 일시적 개인만으로는 방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8일 원달러 환율이 1,560원을 돌파하자 국민연금이 선물환 매도를 개시했습니다. 환해지는 미래에 거래할 환율을 현재 시점의 환율로 고정해놓기 때문에 달러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달러는 최대 3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해외 투자 자산의 15%까지 전략적 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269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0억 6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 외환 보유액 순위도 지난해 12월 말 9위에서 올해 4월 말 12위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환율 방어가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외환당국이 달러 매도에 나서면 단기적으로는 환율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외환 보유액 감소 압력이 커지고 시장에는 오히려 외환 방어선이 밀리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 방어에 실패한다면 투기적 달러 매수세가 더 강해지며 원화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환율 방어 수단이 반복될수록 정책 여력은 줄어들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의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